자, 오늘은 우리가 김광규의 묘비명이라는 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친구들이 이 시를 쌤 해석을 듣기 전에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고민하는 시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영상을 멈추고 읽어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영상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시를 읽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제목이 김광규의 묘비명이에요. 따라서 이 시는 뭐겠어? 그치. 소재가 묘비명이겠죠. 그러니까 이 소재라는 건 이 시의 중심 글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글감은 당연히 묘비명이겠죠. 묘비명을 보고 묘비명이라는 시를 쓴 거니까 따라서 이 시의 글감은 묘비명이겠구나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가 없대요. 여러분, 뭐뭐는커녕이라는 건 그거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시라는 것과 여기 있는 소설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부류에 묶여 있다라는 거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두 개를 둘 다 해본 적도 없는 이런 말인 거잖아. 그쵸? 또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한번 일반화해 볼까? 시나 소설은 뭐야? 그렇지. 문학 작품이죠. 문학 작품이네. 자, 그럼 이어서 마저 읽어볼게요.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대요. 시나 소설을 읽은 적이 없는데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그는 많은 돈을 벌었대요. 여러분,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랐대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살짝 연관되는 게 보이죠? 돈이나 높은 자리라는 건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명예, 그쵸? 어떤 지위,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돈과 높은 자리 이런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이죠. 좀 달리 말하면 돈과 관련된 가치를 우리가 물질적 가치라고 하는 거 알죠? 이것을 갖게 된 사람이 훌륭한 비석을 남겼대요. 그럼 보면, 시나 소설은 가진 바가 없는데 돈이나 높은 자리는 가진 적이 있대요. 즉, 얘는 그럼 아래에 있었던 이 돈 높은 자리와는 좀 대조적인 애들이죠. 그쵸, 여러분? 얘네와 지금 아래에 있는 얘네들이 대조적인 거 지금 보이죠? 그쵸?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가치관이네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돌리면 돼. 아래 게 세속적 가치면 얘네는 뭐겠어? 그치? 그것에 반대되는 거. 정신적 가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질적 가치의 반대말이 정신적 가치잖아. 그럼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얻었다? 물질적인 가치를 얻으며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대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평생을.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비석을 남겼대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사람 보고 진짜 훌륭하다고 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쵸? 좀 비꼬는 느낌 들죠? 이게 바로 반어법이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반어법이죠, 여러분.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즉, 상황과 말이 반대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하죠. 전혀 훌륭하지 않은데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 여러분 문인은요, 글 쓰는 사람이죠. 즉, 뭐랑 관련된 사람이야? 그렇지. 시나 소설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 봐봐. 이 문인은 시나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시나 소설을 읽는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인 거잖아. 그쵸? 근데 이 유명한 문인은 이 그는 이꼴 누구야? 시나 소설에 무관심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뭘 써줬대? 글을 써줬대요. 어떤 글? 묘비명을 써줬대요. 그럼 여러분, 이 유명한 문인도 진정으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딱히 아닌 것 같죠? 그럼 이 사람은 뭐겠어? 그냥 돈을 위해서 글을 써주는 사람인 거죠. 즉, 이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써주는 역할인 거죠. 즉, 이 사람 역시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에 현혹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현혹됐다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인 거야. 이런 말도 이제 알아놓읍시다. 글을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여기는 이제 이 묘비겠죠? 묘.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는데, 여러분 잿더미는 뭐야? 그치? 불에 타서 남은 걸 말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이 다 파괴되고 멸망하더라도 불의 뜨거움을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을 거래요. 즉, 그런 힘든 상황에도 이 묘비는 살아남아 뭐가 될 거래? 귀중한 사료가 될 거래. 즉, 귀중한 사료 뭐? 엄청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느껴져요? 이 묘비는 누구의 묘비? 그치? 그의 묘비죠. 그의 묘비. 근데 그는 어떤 사람,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고 정신적 가치는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묘비가 귀중한 사료가 될 거래. 귀중한 역사적 자료 될 것 같아? 그치. 딱히 아닌 것 같은데. 반어법인 거죠.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그쵸,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죠.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무슨 말이야? 즉, 역사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의 사료가 남아서 지금 떠돌게 됐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역사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즉, 정말로 기록되어야 될 것은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물질적인 성공을 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사람만 기록되는 이런 부정적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역사는 그런 게 아닌데 라는 화자의 생각인 거죠. 그럼 이러한 시인, 어떤 시인, 그치? 이런 문인들, 어떤 문인?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인들이겠죠. 그럼 이렇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여러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무덤을 남겨야 되냐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무덤을 남길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거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에 어렵다라는 거죠. 무슨 법? 서리법이죠. 답은 이미 정해져 놨죠. 이 사람은 그렇게 기록을 남길 수가 없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의문형으로 바꿔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역사에 기록되며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 세상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어떤 지상주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그치. 돈이면 다 된다는 마인드. 황금만능주의라는 거 들어봤죠. 이러한 시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인 거죠. 화자는 그러한 역사가 잘못됐고, 그러한 시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지금 이렇게 반어법을 써가면서 비꼬고 있죠. 그쵸? 이런 걸 우리가 풍자적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 작품은 비판적이고 풍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이러한 시대에 대한 비판인 거죠. 주제는 뭐야? 금방 선생님 말했죠? 어떤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이런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 팽배하다는 건 여러분, 가득하다 이런 말이에요. 팽배한 시대에 대한 비판인 거죠.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은 뭐 시적 상황이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막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죠. 그냥 묘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약간 정신적 가치와 이런 물질적 가치 같이 대조적인 시어들이 좀 사용됐죠. 대조적 시어가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명시해서 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을 배우면 우리가 좀 함께 같이 봐야 될 작품이 있어요. 오규원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 학자들에게 값을 매겨놓은 어떤 메뉴판이 등장을 하거든요. 시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시가 이렇게 메뉴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메뉴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온갖 시인, 학자, 역사가들이 이름이 막 적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이 매겨져 있는 거야. 8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즉, 우리 시대는 이런 정신적 가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값을 매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엮어서 보면은 연계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은 조금은 어렵고 반어적인 그런 기법이 들어있으니까 좀 친구들이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반어법으로 하면은 김광규 같은 시인이에요. 김광규 시인의 상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도 전반적으로 반어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쌤이 나중에 한번 또 볼 기회가 있으면 보여줄게요. 자, 영상이 끝나도 꼭 멈춰서 고민 한번 해보고 질문할 건 없는지 꼭 질문합시다.